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이제 시리즈로 변호사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양태용 변호사님과 계속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국 로스쿨과 미국 로스쿨, 한국의 사법연수원 제도 약간 비교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거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서 현재의 진로, 어떤 식으로 진로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진로들을 대체로 가는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선배님이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선배니까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때 15년 전에 이제 처음 그쵸. 변호사 된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연수원에서는 어떤 진로들을 많이 가고 싶어 했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진로로 비율상 갔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저는 2003년, 2004년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이제 2005년부터 변호사가 됐는데요. 그때 저희 연수원의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저희를 가르치시는 사법연수원의 교수님들도 검찰 출신, 아니면은 법원에 있는 판사님 출신, 아니면 대형 로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엘리트 위주의 이제 법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판사, 검사를 해야 된다. 딴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우선 없이 성적에 맞춰서 가는 그게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때 1000명 네네. 뭐죠? 그럼 1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검사 같고 몇 명 정도가 판사 되고 나머지는 변호사였을 것 같은데 그 변호사들도 진로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저도 솔직히 제가 관심이 되게 연수원 때 없어가지고 몇 명이 갔는지 제가 세보지 않았는데 아니 정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정말 왜요?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연수원에 있는 사람이 이거 몰랐다고 하면 아마도 다들 놀라실 겁니다. 네, 몇 명이 갔는지 몰랐다고 하면. 한 판사를 몇 명 갔지? 100에서 200명 사이였던 것 같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검사도 100에서 200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한 250명 전체 합쳐서 한 250에서 300. 400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400명. 전체적으로 400등 안쪽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대형 로펌에 가시는 분들도 그 안쪽이다라는 식으로 예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500등이면 그런데 못 가냐? 판검사는 아무래도 되게 성적순이어가지고 거의 사람 숫자도 정해져 있고 거의 아마 불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대형 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분이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회계사든지 세무사든지 특이한 경력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성적에서 약간 자유로운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명은 다 변호사 개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취직을 어쏘로 들어간 건가요? 개업 바로 하시는 분들 많았나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형 로펌이 사실 사람을 많이 뽑을 수가 없잖아요. 큰 펌도 한 4-5명, 많은 데가 한 7-8명? 그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그때는? 많이 안 뽑았어요. 대형 펌이라고 해서 몇십 명씩 데려가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합쳐봤자 100명이 될래나 말래나 거의 이런 수준? 그러고 나면 이제 아주 초대형 펌이 아닌 펌들의 이제 몇 명씩, 거기는 더 조금씩 뽑죠. 한둘에서 셋 이런 식으로 또 뽑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도 다 하면 정말 개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행정부로 사무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했나요? 저희 때만 해도 사무관, 제가 이제 5급 사무관으로 갔었는데 사무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행정부에서 변호사를 뽑기 시작한 게 거의 그때가 거의 시작이었고, 저는 이제 외교통상부에서 일했는데 그때 외교부에서 처음 한국 변호사를 뽑았던 거거든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희 이후부터는 이제 행정부처들에서도 변호사를 많이 뽑기 시작했죠. 그렇구나. 네.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잊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로스쿨 졸업하면 제가 알기로 바로 저희 때는 바로 판검사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진로가 되나요? 일단은 법관은, 그러니까 판사는 경력 법관이 뽑기 때문에
법관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로클럭이라는 재판 연구원 제도로 들어가서 3년간 일을 하고 좀 더 경력을 쌓아서 법관을 해요. 근데 로클럭 출신들이 보통은 법관으로 많이 채용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법관이 되고 싶으면 로클럭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 대형 로펌,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사내 변호로도 많이 가기 하고, 네. 그리고 뭐 개업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네, 개업하시는 분들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 졸업하신 네. 분들 좀 개업 바로 하시는 것 같고, 좀 어린 분들은 그래도 어쏘라고 그 고용 변호사로 먼저 작은 펌이라도 있다가 나오셔서 개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대형 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은 대형 펌이 진짜 큰 펌들은 김앤장 같은 데는 적어도 3, 40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1년에요? 네, 아. 3, 40명 채용하고, 율촌 같은 경우도 한 10몇 명을 채용하는 것 같고, 태평양, 세종 같은 경우도 한 2, 30명씩 채용해요. 와. 그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형 펌 마켓이 뭐 10대까지 대형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한 200명 정도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보통 지금 변호사 합격률이 1,70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는 대형 펌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검사 한 100명, 그리고 로클럭 한 100에서 150명, 이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검클빅이라고. 뭐라고요? 검클빅. 검클빅이라고요? 예, 검사 로클럭 할 때 클, 아. 빅펌 할 때 빅. 이게 이제 주요 요즘에 말하는 법조계 엘리트 진로를 검클빅이라고 해요. 그게 최대한 400명 내외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1,700명 뽑으면 한 400명 정도는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 진로라고 법조계에서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사내변도 가시고 개업도 하시고 뭐 본인이 하시고 싶으신 뭐 로스쿨 들어와서 그래도 좋은 것들은 되게 진로가 좀 많이 다양해졌어요. 뭐 스타트업계도 가시고 본인 사업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뭐 만화 그리시는 분도 봤고요. 아, 로스쿨 나오셨어요? 네, 아, 왜냐면 그렇구나. 제 친구, 저도 좀 특이한 편인데 제 친구 다 특이하게 좀 사는 친구로 나와서,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나와가지고 뭐 경매 실무 배우고 뭐 경매 쪽으로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레버리지 삼아서 변호사 일을 안 하면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저는 되게 좋은데요, 그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워낙 포화가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명 나왔는데 이제 1,700명씩 나오는데 요즘에, 그런데 이 유사 직업들도 많고 뭐 법무사님들이나 뭐 네. 세무사님 많기 때문에 법조계 워낙 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0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법조계에 못 가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로스쿨 제도로 저는 바뀐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 다양한 배경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다시 들어와서 또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게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되게 좋네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사법시험 볼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최연소는 아니었는데 되게 어린 축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거의 막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에서 막내라는데 거의 이제 제 막내면 저랑 그때 연수원 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거의 저만한 아이가 있는 네, 대학생이 아마 아이가 있는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 변호사가 그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좁았으니까. 왜냐면 저희 때가 처음 1,000명이었고 그 전엔 더 적었으니까 더 힘들었던 거죠. 막 300명 안에 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를 놓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00명대까지 오셨던 건데, 그러다 보니 변호사로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런 의식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았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 심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왜냐면 너무 들인 노력과 그게 되게 많아서. 근데 물론 로스쿨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희도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심한. 근데 지금은 로스쿨 자체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요, 많이 갑니다. 아, 그렇게 나이 많은 사실 분들이요? 스카이 로스쿨은 거의 없고요. 네. 지방 로스쿨은 꽤 많이 가는 것 같고, 지금 저랑 같이 나와서 변호사님 하시는 중에 저보다 15살 많으신 변호사님도 있어요. 저랑 변호사 경력이 똑같은데 저보다 15살 많고 지금 뭐 50이시죠 보니까. 네네. 네. 이러면 내 나이가 편집.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다양한 진로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약점이 있어요. 뭐죠? 앉아서 공부하는 거 싫어요. 아. 그래서 결국 변호심에 떨어집니다.
많이. 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제시 삼시를 많이 해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돼서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나가긴 하는데 바로 붙는 친구들은 아까 말한 그 전통적인 법조계 진로로 가는 친구들이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그냥 바로 붙어서 많이 나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80%는 옛날 40대랑 저 비슷하다고 봐요. 80%는 저희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네. 한 20%는 아주 소위 말해서 좀 어버너멀하다고 해야 되나? 네.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20%가. 특이하신 분들이 껴있군요. 제가 80, 20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20으로 가고 싶었으나 어쩌다가 80으로 가버리고 다시 20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 20인 친구들은 정말 다양하고 자기 삶, 뭐 당연히 이분들 자기 삶을 안 꾸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변호사의 삶을 버리고 정말 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더 찾아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그분들 만나고 싶은데요. 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제가 한번 또 서울로 원정 한번 오시면 오시면 그 친구를 모아다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저도 뭐 그 연수원에서의 약간 그 20스러운 사람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지금까지 계속 그 20에 몸담고 있어서 거기에 20 정도 2 정도 아닙니다. 2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거의 2% 정도. 2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2%, 상위 2%. 다른 의미로 특이한 걸로 상위 입하셨어요. 2%. 네. 저희는 한 8대2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그래도 80%는 전형적인 변호사 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조 시장이 변호사님 느끼기에 지금 이제 15년 차로서 느끼기에 좀 외국 생활 중간에 하셨지만 법조 시장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도 바로 법조 시장에 안 나오셨지만 그때 친구들한테 듣는 바가 있었고 지금 이제 본인이 몸소 체험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네. 비교해봤을 때 그냥 자유롭게 비교해봤을 때 뭐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 나쁘고 어떤 점 그냥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변한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이제 2005년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받고 저희는 변호사 자격을 받으면 번호가 있어요. 변호사. 저는 이제 빨리 신청을 했으면 8,000 몇 번일 텐데 9,000번 초반이에요. 4월에 받아가지고 되게 늦게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8,000번대라고 하면 지금이 몇 명이죠? 지금 3만 명 체가 넘었고요. 그쵸. 제가 23,000 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변호사도 안 해보고 미국에 나가서 로스쿨 다니고 이러고 왔더니 3만 명이더라고요. 저희 때도 이제 변호사 나갈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1,000명이라니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냐. 변호사 시장 포하다라고 15, 6년 전에 말을 했었거든요. 저희 그렇죠. 때.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하려니까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넘치고 넘치게 3만 명.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법조 시장 안에서 내 파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시대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몸집 불리지도 사실 않았고 그냥 요 안에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지의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마케팅 같은 거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 변호사가 품위 유지 지금도 있습니다. 품위 유지. 근데 요즘은 훨씬 더 자유롭죠. 적극적으로 하고 요즘은 법률 관련된 그런 테크 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 데도 많고 뭐 스타트업 같은 게 저희 때는 없었죠 아예. 그렇죠. 근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그런 쪽이랑 협업하시는 데도 많고 해서 물론 이제 시장이 포화되기는 했지만 또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고 그런 시장에서도 이제 변호사를 찾는 왜냐면 저 때만 해도 지금은 당연히 정부 부처에 변호사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희 때는 되게 드물었어요. 거의 초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정부 부처에 가서 뭘 해? 거기 왜 가? 이런 말이 있었을 지경이었어요. 네,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그렇죠. 왜냐면 법령을 집행하는 곳인데 변호사가 가야죠.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변호사 숫자가 많진 않으니까 거기까지 거기 안 가고도 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정부 부처도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한 곳이 되고 그때는 법원 검찰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쵸. 변호사를 하면서 뭐 송문하는 재판 업무를 하게 되면 법원 검찰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뭐가 변호사야라는 인식이 있었던. 제가 로스쿨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왜냐면 선배들이 와서 해주는 얘기 그 얘기 그대로 들어서 저희가 또 배우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로펌 갓 입사했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5년 사이에 요즘엔 하는 친구들 생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본의 아니게 하다가 나오게 됐지만 들어갈 때는 그래도 내 적성에 맞으면 오래 있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친구들은 벌써부터 들어갈 때부터 여기 어차피 힘든 곳인데 1, 2년 있다가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고 또 굳이 내가 법원 검찰에 나가면서 해야 되나? 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유연하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되는 게 엄청 되게 사명처럼 여기고 내가 여기 사법계 그러니까 사법부에 있는 그 일을 해야지만이 정말 진짜 변호사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죠. 저는 이런 변화가 맞다고 생각. 그리고 충분히 송무 잘하는 변호사님들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많고 저희 이제 진로에서 나오는 어린 친구들도 좀 제가 딱 봐도 학교에 다닐 때 아 얘는 미래 대법관이 될 거다. 라는 애들 보여요 그냥. 그래서 소수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150명 우리 서울대로스쿨 150명 다 법관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딱 보이거든. 너무 잘하고 너무 꼼꼼하고 너무 공정하게 잘 할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 되면 됩니다. 저 같은 약간 좀 아웃고잉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취적이시죠, 예, 그런 사람은 최대 뭐 전통적인 게 있으면 로펌에 있는 게 최대인 것 같고 검찰 법원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거기서 저를 쫓아낼 거예요. 너 같은 애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낼 것 같고 아니 배제시키든지 업무에 예, 로펌 간에 로펌조차도 제가 조금 따분함을 느껴서 나온 케이스라서 지금은 그렇게 진로를 다양하고 대신에 근데 무한경제 옛날에는 변호사가 지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반면에 끝까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지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예, 사실은 당연한 기본이죠. 예, 나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 되면 안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다른 직업보다 변호사는 그나마 낫긴 해요. 근데 옛날만큼의 변호사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찾아서 다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리나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고 기대하는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어떤 추천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다른 것에 도전을 하면 훨씬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법조 진로를 정리하자면 저 입장에서 먼저 정리를 하자면 변호사 시장에서 남으면 계속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계속 변호사 수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변호사 시장을 벗어나면 훨씬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세상 계속 팽창 뭐 요즘 수축 사회라고 하니 그래도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어주고 그리고 많은 어떤 좋은 평가를 해주신다.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많은 재능과 소질을 펼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15년 차니까 제가 뭐 한국에 많이 떠나 있었던 기간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제 연배들, 제 연수원 동기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이제 부장판사고요. 저 되게 높아 보이나요? 네, 장난 아니에요. 저 오늘 뭐 부장님한테 있어요. 네, 제 동기들이 이제 지금 부장판사, 부장검사, 로펌에서는 이제 파트너 단지가 한참 됐죠.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한 8, 9년 차에 파트너를 달았으니까 그렇죠. 네. 파트너 된 지 이제 7, 8년이면 엄청 높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뭐 회사에 가서도 뭐 높죠. 예, 예. 그런 그렇죠. 무슨 지금 뭐 법무팀장 예, 정도 장 무슨 하고 계시죠. 부서장 뭐 예. 이렇게 막 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자기 뭐 로스쿨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평생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아, 나는 그럼 다시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국제적인 업무인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로펌에 가는 건데 난 이제 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시작했으니. 아니면 대형 로펌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계속 있겠지. 이 진로에서 내가 계속 버텨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15년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에 그 직장에 그대로 있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일목상통하는데 물론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아졌다 이러긴 하지만 이직의 자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다가 또 자기가 맡은 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 그러다 이제 큰 대형 펌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양펌에 있다가 뭐 사내 변호사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스타트업 쪽으로 아예 옮겨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판검사를 하다 나오셔서 로펌으로도 가고 로펌에서도 이제 경력직으로 해서 법관으로도 가고 교수로도 네, 가고 교수로도 가고. 예. 근데 이제 그 15년 차도 아직 그 커리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5년차가 가장 법조계 꽂힐 때죠. 네. 근데 이제 그 15년 차도 좀 더 지나면 또 다른 길로 이제 가시겠죠. 네. 자기들의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계속 내가 뭔가 변화하고 옮기고 싶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으면 그 자격증이 굉장히 큰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내가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말씀 정리하고 저도 정리하면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네. 이거예요. 시장 어려워졌다. 하지만 라이센스가 주는 레버리지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존버하면 된다. 그렇네요. 네, 맞는 것 존버하면 된다. 이게 그냥 존버라는 말은 상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요즘 많이 쓰니까. 네네네. 네, 존버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존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자기가 맞는 길을 적성에 맞고 재밌는 길을 찾아서 가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변호사가 된 거를 후회한 적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많구나.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지금 로스쿨에서 준비를 하시고 있으신 분이 뭐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쿨 진학 전에 혹은 정영차 변호사님께서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존버는 승리한다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의 결론은 존버네요. 네, 존버하십시오. 네. 존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인터뷰 계속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